이름 적으셨나요? 수고하네요. 네, 좋습니다. 국세 제출률이 상당히 자, 선생님, 세 가지 여쭤볼까? 예원이 오늘 결석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결혼식 해가지고. 영상, 같이 네. 왔구나. 네. 역시 토요일에 결혼하는 분들이 많구나. 나는 축의금 낼 일밖에 없었네. 뒤로 넘겨주시고. 혹시 지원이 거 관계 있니? 저쪽에 혹시 내가 지원이 거 주는 게 있나? 지원이 거 따로 내가 뺀다고 뺏는 거 아니지? 혹시 저번 주 맞아? 자, 어제는 또 쉬면 되고 결혼식을 자, 단어장에는 넣어두시고 뭐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내가 뭐 하나도 못 쓰겠다 그러면 저기 모의 테스트 근처에 사연을 적으세요. 사연을 내가 왜 못하게 됐는지. 자, 기본 기록을 해주시고 아는 단어 있으면 적어봐. 이름 꼭 적어주시고. 지금 8분이니까 12분쯤 거둘게요. 이번에 계속 가루를 빼먹지? 뒤에 보세요. 쉽지?
선생님 왕과를 가야겠지. 지금 정확히 중간고사 개강하고 그 다음 주부터 눈이 떨리는 거 계속 떨려. 마그네슘을 먹어야 된다 해서 마그네슘을 사 먹고 있는데 요즘 그래서 피곤한 척 할 때 좋아. 회식 같은 거 가서 나는 그냥 괜찮은데 이제 눈이 떨리면 선생님 그만 드세요 하지. 토요일날 오수영 원장님 같이 간다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뒷간질 알려줬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뒷간질이 선생님이랑 안 친하대. 유일하게 선생님이랑은 안 친하대. 맞지. 아니 그 점심 식사를 말씀하셨구나. 맞아요. 원장 선생님의 집 마당에서 밥 먹기로 했어. 그거 사셨던데? 그 테라에서 여기 맑은 술과 보리술 넣어가지고 섞어주는 거. 그걸 학원으로 시키셨더라고. 그래서 거기 5층 데스크 앞에 배송이 왔는데 박스가 테라인 거야. 설마 원장님이 화가 나실 때 한잔 하시려고 그러나 했는데 그 타워더라고. 이렇게 뭐 회오리처럼 해가지고 섞어. 근데 거기 갖다 놓으면 차 타고 나와야 되는데 술은 다들 안 드시겠다고 하시던데. 혼자 드시지 않을까? 집주인만 드시면 되지 않나? 내가 저거 녹화를 눌러놨지? 왜 어떡할 거야? 집주인만 드시면 되지 않나? 다 했죠? 다 했죠? 네, 더 들어갈게요. 이름 쓰셨나 확인. 이름 안 쓰셨으면 찍어서 단톡방에 올립니다. 3학년들 그래 기겁이라고 이름을 쓰더라. 오, 많이 치웠네. 네, 많이 치웠네. 만들어주고 만들 것 같아요. 아니, 누구 했다는 게 중요하지. 녹화 눌러놨네. 파이팅. 보시면 좋아요. 네. 자, 수업을 해볼까요? 수업. 내가 왠지 오늘 한두 명은 안 갖고 올 것 같아서 미리 복사를 해놨지. 이제 예측력이 상승한다니까 점점. 이제 중1도 어때 중1은 예측하지 못했어. 오늘 2명 오는데 한 명이 책을 안 가져올 줄은 예측하지 못했어. 자, 어디까지 했지? 지도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되나요? 네. 어제 진짜 인생 억가라고 하지? 인생 억가를 당할 뻔했어. 어제 쉬는 날이라 아는 사람들 보러 서울 갔다 왔거든. 근데 이제 10시 40분에 수서역에서 대전 가는 막차를 예매해놨어. 그리고 이제 구워라 마셔라 했지. 그러고 거기는 서울 사람들이 딱 9시 50분쯤 9시 50분 9시쯤 나가서 9시 10분쯤에 타면 경복궁에 있었거든. 딱 맞대. 근데 그래서 딱 맞대.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스크린 도어가 고장이 나서 출발을 한 10분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야, 진짜. 그랬으면 오늘 휴강일 수도 있었어. 그 사이로 휴강을 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자, 지도가 거짓말을 한다고 봅시다. 사실 이런 제목은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제목 안 나옵니다. 제목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 제목 안 줘요. 그래서 이 제목이 여러분들한테 큰 힌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목은 애써 무시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신에서도 그렇고 여기 비문학이라고 하죠. 이제 모의 고등학교 들어가면 하잖아요. 뭐 모의고사를 본다든가 최종적으로는 수능까지도 그렇고
비문학 지문이 제목이 나오는 거는 해설지에 줘요. 해설지에 어디에서 따왔습니다 하고 해설지에서 주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겠죠. 시험 끝나고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제목은 애써 무시를 좀 합시다. 왜냐면은 제목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제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되고 함축적이어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를 줘요. 너무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애써 무시하고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글대요. 보고 뾰족가루로 좀 묶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글다. 자, 혹시 여기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에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신다거나 뭐 지구가 네모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 없으시죠? 자, 그래서 없으시니까 적을게요. 일반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 사실 제시라고 적으세요. 왜냐면 이런 거 적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표현상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을 이런 것들이에요. 글의 흐름상의 특징 이런 것들 일반적 사실을 제시하며 글을 전개하고 있다 하면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처럼 구의 형태인 3차원의 지구 표면을 2차원의 평면 지도를 그리기 위해 고안된 방법을 지도 투영 방법 또는 도법이라고 한다. 도법 동그라미. 구형인 지구를 평면에 표현하기 위한 기술이죠. 글씨가 너무 작니? 지찬이 잘 보이니? 우엽이는? 오케이. 자, 조금 더 크게 쓸게요. 그래도 자, 지도를 그릴 때 지점 사이의 방향, 구역의 면적, 거리 중에서 여기에 형광펜 쓰지 말게요. 이제부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는가. 형광펜 없으시면 네모 쳐두시고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는가. 근호는 거의 필기가 돼 있지. 네. 내가 수업 준비를 한걸 목사해서 그래. 미리 해놓거든 이거를. 그래서 그걸 목사해서 그래. 그래도 따라서 들으세요. 자, 이게 뭐예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는가. 해놓고 이따 적을게요. 자, 에 따라 도법의 종류가 달라진다. 자, 이제 적을게요. 도법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도법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다. 도법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자, 방향, 면적, 거리 모두를 동시에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법은 아직까지 없으며, 자, 아직까지 없으며 밑줄 쳐주세요. 아니, 모든 걸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직 없대요. 모든 것에 완벽한 도법은 있다 없다? 없대요. 그 말인즉슨 포기해야 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겠죠. 그지? 포기해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떤 도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왜곡이 발생하는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왜곡의 세모 쳐두세요. 그러고 나서 밑에 자, 왜곡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밑에 어떤 도법의 예시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신
처음에 뭡니까? 도법이 있다. 내 도법의 기준, 종류 나누는 기준이 뭐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는가가 그 기준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왜곡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각 예시마다 요것들을 다시 얘기해 준다고 예측할 수 있겠죠. 예측하시면서 읽으면 좀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를 가만히 멈추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어가면서 아, 나중에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게 지문 분석 능력이 길러지는 거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세계 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린 것이다. 메르카토르 도법 네모. 메르카토르. 메르카토르 도법은 두 지점 간의 정확한 각도 표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각도 동그라미 각도 표현에 초점을 맞춘 출발지와 목적지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직선 항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도법은 대항해 시대 항해사에게 매우 유용하였다. 이 도법은부터 유용하였다까지 밑줄 쳐주세요. 항해사에게 유용. 항해사에게 유용했다는 거 해주시고. 그러나 세모 이제 뭐 나오겠어요? 외국 나오겠죠. 그치? 그러나 나오면서 뭐가 나올 거다? 외국이 나올 거다. 외국 등장을 예고한다. 자,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둥근 굴을 직사각형 종류에 반듯하게 펼치다 보니 적도 부분은 거의 실체에 가깝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땅의 면적이 부풀러지고 형태도 왜곡된다. 자, 그래서 왜곡되는 게 뭐다?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왜곡되고 또 형태도 왜곡. 그렇지. 뭐 러시아는 원래 큰 나라지만 그린란드 이런 거 엄청 크게 보이죠. 지구본 말고 지도에서 보면 뭐 그린란드 엄청 크게 보이고 알래스카 이쪽도 엄청 크게 보이고. 자, 그래서 그게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린 지도에서 북극 근처의 그린란드와 남극을 살펴보면 실제 크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실제 아프리카 면적의 1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그린란드가 아프리카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부풀려져 있고 남극은 세계 여러 대륙을 합한 것만큼 커 보인다. 그렇게 돼 있죠? 뭐예요? 외국의 사례도 나오는 거예요. 자, 갑니다. 한편 몰바이데 도법 네모. 몰바이데 도법 네모. 몰바이데 도법. 메르카토르 도법 했고 이제 몰바이데 도법이다. 자, 봅니다. 면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면적 동그라미. 면적 표현에 초점을 맞췄다. 자, 경선은 타원의 곡선으로 그리고 위선은 직선으로 긋는다. 위도와 경도. 위도는 여기가 0도 해서 뭐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하는 거죠. 뭐 38도선이 위도 갖고 가는 거잖아요.
38도 선에 38도 선 이런 것들.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 구가 위도고요. 경도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그래서 뭐 동경 127도, 북이 뭐 37도,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동경 127도 딱 찍으면 서울이 나. 이렇게 해서 동경 127도 딱 찍으면 서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누구냐? NCT 127? 그렇게 읽는 거 맞니? 원더그레드 27이니? 아니니? 자, 어찌됐든 걔네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항공 유닛으로 찍은 이유가 이 동경 경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도는 세로선으로 세로선으로 어디 위치에 걸리느냐, 위도는 가로선으로 걸리느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보세요. 세로선들은 곡선이죠, 그치? 세로선들은 휘어져 있어요. 가로선들은 어떻습니까? 휘어져 있나요? 착시 걸리시면 안 돼. 착시 걸리시면 안 돼. 직선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해가 되죠? 경선은 타원의 곡선으로 그리고 위선은 직선으로 긋는다. 경도선은 곡선으로 그리고 위도의 선은 직선으로 긋는데요. 알겠죠? 그래서 세로축이 곡선이고 세로선이 곡선이고 가로선이 직선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번에 나는 뭐겠어요? 몰바이드 도법이겠죠? 그지? 이번에 나는 몰바이드 도법이겠죠? 이따 문제 푸실 때 쓰시면 돼요. 자, 면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위선 간의 간격을 계산하여 달리 그리기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위선 간의 간격은 좁아진대요. 좁아진다. 자, 고위도로 갈수록 위선 간의 간격은 좁아진다. 밑줄 뭐예요? 몰바이드 도법의 특징이죠. 또한 경선은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휘어진 곡선으로 표현하다 보니 가장자리로 갈수록 형태가 일그러진다. 나와보면은 처음에 그냥 약간 휘었죠. 중심축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만큼씩 휘죠. 그치? 그런 게 더 일그러진다는 거예요. 자, 메르카토르 도법이 각도의 정확성에 치중한 나머지 고위도의 면적을 지나치게 확대한 반면 몰바이드 도법은 면적을 정확하게 나타내보자. 자, 왜곡이 나오는 거죠. 형태와 각도를 훼손시켜. 자, 형태와 각도를 훼손시켜. 거기 붙인 형태와 각도를 훼손시켜. 그거예요. 여기서 면적을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형태 일그러지고 각도도 지체 졸리니? 졸리는구나. 여러분 좀 졸리는군요. 조금만 참으세요. 한 20분쯤 뒤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뭘 포기했다? 각도와 형태를 포기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지도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에 내모쳐 보세요. 거짓말에 내모쳐 보세요. 여기에서 거짓말을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바꾸자. 거짓말의 뜻하는 거. 왜곡이죠. 그치? 어쩔 수 없이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왜곡이라고 적어주세요. 거짓말은 지도가 어쩔 수 없이 왜곡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도 제작자는 지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무시하거나 감춰버리기도 한다. 왜곡하기도 한다는 거겠죠. 이런 것도. 그치? 자,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 후다닥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2번 다 풀어보시고. 오셨군요. 일정 있는 거 아니었어? 좀 늦는 거였어? 지도 바꿔지면 또몇 페이지지? 40페이지. 이거 생각해 7페이지 풀기. 아직 풀고 계신 분 해도 되나요? 자, 갑시다. 자,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중심 내용 뭡니까? 왜곡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지? 도법에 따라 발생하는 지도의 왜곡 양상 찍으시면 되겠죠. 그죠? 3번. 자, 2번.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가와 나를 바르게 이해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가는 뭡니까? 메르카토르 도법이죠. 나는 몰와이드 도법이죠. 그지? 답은 몇 번? 2번? 면적이 몰바이드가 더 정확하니까 가가 나보다 지역의 면적이 더 왜곡되는 거겠죠. 그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는 이유. 자, 과학 질문이네. 여러분들 과학 좋아하실 테니까 한번 가도록 합시다. 소희가 오늘 안 온 예원이 몇 반인지 알고 있니? 오케이. 다시 책을 맡기려다가 그냥 오면 줘야겠습니다. 자,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는 이유, 샤를의 법칙이 나오고 있죠. 중학교 때 배우나? 그렇군요. 자, 봅시다.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인 18세기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기구를 사용한 비행에 대해 연구하였다. 몽골피의 형제는 1783년에 1784년이 몇 세기라고요? 18세기라고요. 네? 지금 2023년인데 21세기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1783년에 지름이 18m에 달하는 대형 열기구를 개발하였다. 이 열기구에 지푸라기와 양털을 태운 공기를 채워 최초로 사람을 태우고 비행하는 것이다. 몽골피의 형제는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물음표 있죠? 까 물음표 동그라미. 이제 동그라미를 뭐 미리 하시게 될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또는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자, 봅시다.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게 되는 것은 샤를의 법칙 동그라미. 샤를의 법칙.
법칙인가? 아직 읽지 않았군요. 자, 샤를레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자,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늘어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나요? 부피가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자, 분의 1이 아니니까 비례겠죠? 그지? 분의 1이면 반비례고. 자, 열기구를 띄울 때에는 열기구 속에 뜨거운 공기를 채우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부피가 커지면서 공기의 일부가 열기구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때 열기구 속 공기 양이 적어져 열기구 바깥의 공기보다 가벼워지므로 열기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뭘 제시합니까? 이 샤를레 법칙을 통해서 열기구가 떠오르게 되는 원리를 제시한다. 열기구가 떠오르게 되는 원리를 제시한다고 봅시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자꾸 고등학생들도 헷갈리는 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분수가 있잖아요. 분수. x분의 y가 있다 칩시다. x분의 y가 있다 칩시다. 분수. 숫자가 커진다고 하면 x가 늘어나야 됩니까? y가 늘어나야 됩니까? 분자가 늘어나야 돼요? 분모가 늘어나야 돼요? 분자가 늘어나야 되죠, 그지? 분자가 딱 눈이 마주쳐버렸네, 그지? 분자가 늘어나야 돼요. 반대로 숫자가 작아지고 싶어요. 뭐가 늘어나면 돼요? 그치? x 분모가 늘어나면 되죠. 이런 거 자꾸 이제 이게 분수를 이렇게 써놓고 물어서 그렇지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말로 풀어놓으면은 자꾸 애들이 이걸 알 수 있나?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냥 기본적인 걸로 여기서는 상관없긴 한데 기울기라는 건 가장 쉽게 말해서 수식을 어떻게 쓸 수 있나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는 이것도 배우지 않니? 그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런 것들 수포자인 나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 봅시다. 그림 1의 실험처럼 그림 1의 실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온도가 바뀌었죠. 그지? 273도 개 뜨겁겠죠. 그지? 계속 봅니다. 공기가 들어있는 밀폐된 용기를 가열하면 그림 2처럼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씨 오를 때마다 0도씨 때 부피 약 273분의 1만큼씩 늘어난다. 요거 밑줄.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씨 오를 때마다 0도씨 때 부피에 약 273분의 1만큼 늘어난다. 이거 뭔가?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죠. 그치?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외부의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변하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변하게 된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느려진다.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에 따라 기체 분자가 움직이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져서
기체 분자가 서로 부딪히거나 벽면에 부딪히는 힘도 커진다. 그래서 기체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분자가 이렇게 온도 낮을 때는 조금 움직이다가 온도 높으면 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 일단 요거 했으니까 요것도 하나. V1은 그러면 V0에 T에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273분의 1이겠죠? 그치? V0 곱하기 이거 템퍼러처 볼륨. 자 V0 곱하기 273분의 1T가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기체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 실험에 따르면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온 온도와 압력은 비례한다. 요거 밑줄. 압력이 비례한다? 그것도 하나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일정한 부피 안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 분자 운동이 빨라져서 압력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치? 요렇게 가둬져 있는데 요런 곳에 가둬져 있다 칩시다. 요런 곳에 가둬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 온도 낮으면 거의 얼기 직전에 움직임이 없겠죠. 그치? 그래서 나가려고 안 하겠죠. 그럼 이게 뭐 더 부풀거나 그럴 일이 없다고요. 그치? 이런 풍선이 있다 치면 더 부풀 일이 없다고요. 근데 분자 활동이 활발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점점 벽을 계속 때리겠지. 나갈 거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표면이 받는 압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샤를레 법칙의 가장 기본을 얘기한 거. 그래서 그림 2 좀 봅시다. 그림 2. 그래프. 자, 국어 지문에서 그래프는 그냥 부차적인 걸로 보셔야 돼요. 부차적인 걸로. 지문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랑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자, 온도. 마이너스 273도씨. 자, 여기가 0을 설정합시다. 0. 다음에 T. T는 여기서부터 그리까지. 자, 여기가 온도를 T만큼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더라라는 거겠죠. 그지? 완전한 비례 그래프잖아요. 그지? 완전한 비례 그래프니까. 자, 그렇게 봅시다. 여기가 온도 T. 부피. 자, 그래서 오른쪽 거 아마 금방 풀 겁니다. 오른쪽 문제. 아마 금방 풀 것 같아요. 풀어보세요.
갑시다. 자, 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물었습니다. 않는 거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지?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자, 빠른 사람이 그 멀리 갔다가 오겠습니까? 느린 사람이 같은 시간에 멀리 갔다 오겠습니까? 빠른 사람이겠죠. 그지? 그것도 마찬가지 운동 속도가 빨라야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지? 운동량이 더 운동 에너지가 뭐 증가한다. 네, 다른 거 맞다고 하셔도 되고요. 4번 너무 틀렸죠. 자, 2번 봅니다. 기억 뭡니까? 샤를레 법칙을 설명하기에 추가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 뭐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온도 차이가 나와야 돼요. 온도 차이, 그렇죠? 샤를레 법칙은 온도 차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봅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가 먹먹해진다. 우리랑 상관없고, 뻥 쓰기 물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역시 상관없고, 물에 소금을 넣으면 물이 더 빨리 끓는다. 이거는 끓는 점 얘기겠고. 자, 뭐겠어요? 자동차 타이어가 같은 변수에서 온도만 변한 거죠. 같은 상황에서 온도라는 게만 변수로 작용한 거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밀폐용기에 기체가 담겨있다. 기체가 담겨있다. 지금의 상태는 V0라고 합시다. 이때 밀폐용기의 온도를 V0고 0도씨다. 그런데 온도를 올렸다. 어떻게 올렸냐? 자, 273도로 올렸다. 그럼 이건 몇 곱하기 V0인가 묻는 거죠. 보면 됩니다. 넣으면 돼요. 자, 후의 부피가 V0에서 273보다 이만큼 더한 건데 이 T가 뭔 거예요? 숫자가 273인 거죠. 그지? 자, 그 V0를 1로 잡으면 273분의 1 곱하기 273은 몇? 몇? 273분의 1 곱하기 273 몇? 1, 그치? 그래서 날라가서 1 남고 1 더하기 1에서 2가 되니까 V0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배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2배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2배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조금 쉬었다가 뒤에 것도 나아가도록 할게요.